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3분기 보고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진행된 3분기 보고서가 공시됐죠. 우리가 다룬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잉크테크입니다. 잉크테크는 지난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번 반기까지도 영업손실이었죠. 따라서 올해 영업손실 지속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 예상된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잉크테크 3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우물결표 누적 영업이익이 흑전으로 돌아섰네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러나 매출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소했죠. 그런데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비용을 줄였나 본데요. 환관비의 감소가 눈에 확 띕니다. 환관 비율을 작년 동분기와 전분기 대비 절반으로 줄였네요.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이 1.5억을 기록했고 누적 실적으로 흑자 전환하게 됐습니다. 분명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잉크테크는 분명 올해도 적자 지속을 피하기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실적도 안 좋아졌는데 환관비를 이렇게나 크게 줄이며 영익을 흑전시켰을까요? 환관비를 어떻게 이렇게나 줄였는지 봐보자고요. 대손상각비를 환입했네요. 어떻게 대손상각비를 환입했나 볼까요? 잉크테크는 해영캠텍이라는 회사와의 사업 간 거래로 대손상각비를 환입하였습니다. 해영캠텍은 잉크테크는 종속회사도 아니고 관계회사 항목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무제표 주석에 조금 나와 있어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기타 회사로 분류해뒀습니다. 잉크테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재무와 영업 관련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지분을 20% 이상 가져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잉크테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운캠텍과 사업 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가 용지 등의 상품을 매입하면서 서로 간의 사업적 시너지를 내는 형태인가 보네요. 두 기업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잉크테크가 해운캠텍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었고 해운캠텍이 잉크테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었어요. 잉크테크가 받을 돈이 있지만 줘야 할 돈을 줘버리면 어차피 받는 돈은 없으니 회계로 못 받는 셈 쳐버린 거예요. 즉 회수율을 낮게 잡으면서 대손충당금을 높게 잡아버렸어요. 근데 잉크테크가 줘야 할 돈을 지난 4에서 6월과 7에서 9월 두 시기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잉크테크는 해영캠텍에게 받을 돈은 있지만 줘야 할 돈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회수율을 낮게 잡을 필요가 없어졌죠.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높게 잡았던 것을 다시 낮게 잡으며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회수율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환입되며 환관비가 엄청 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무와 영업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에 재무상의 지출을 하여 돈을 갚고 보시면 갚아야 되는 돈인 매입 채무를 줄였죠. 그러면서 손익상의 비용, 즉 환관비는 줄여서 영업상의 이익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잉크테크는 이렇게 영업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 잉크테크가 누적 영업이익을 낸다면 잉크테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조건에서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출, 법인세차감전순 손실, 자본잠식 영업손실, 즉 거래소 규정에 걸리는 게 향후 몇 년간 없겠네요. 한 기업이 관리 종목이나 상태 즉 거래소 퇴출을 피하려면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것도 그 예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다룰 텐데요. 잉크테크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네요.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는 이러한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윈텍입니다. 윈텍이 상장한 후 실질적인 첫 보고서이죠. 공모주 발행과 공모자금을 발행한 이후이니 일단 상장 전후로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변화가 보이시죠. 재무 상태는 역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봐볼까요? 매출이 많이 감소했네요. 하지만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이네요. 매출 원가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영업이익은 선방했네요. 그런데 또 기타 손실을 많이 봐서 당기순 손실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기타 손실은 이번 윈텍의 스택합병 상장에서 발생한 비용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 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윈텍은 전체적으로 비용은 잘 관리했지만 성장 기업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감소한 점은 역시 치명적인 점이죠. 윈텍은 분명 성장 산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작년까지 실적 상승도 좋았는데 왜 이러한 실적이 나왔을까요? 보시면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반도 사업도 줄고 밴딩 사업부는 아예 매출이 없네요.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LCC 외관 검사의 매출도 꽤나 줄었네요. 반면 필름 검사 사업부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점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지만 윈텍은 역시 규모가 작습니다. 여전히 저는 윈텍에 대해서 각 사업은 좋지만 큰 규모의 성장은 2에서 3년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켜가 보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생산 능력 및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생략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생략시켰다고 적혀 있으니 잠시 정지를 누르고 읽어보셔도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윈택은 보고서 외에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이슈가 있죠. 공동창업자였다가 퇴사 후 주주로 바뀐 손영탁 씨를 아실 텐데요. 그 후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매도하고 증여하고 또 양수자들도 싹 다 매도하고 손영탁 씨도 매도하고 다 팔아버리셨네요. 11월 10일 기준 손영탁 씨는 28만 7,716주가 남았고 자제분으로 추정되는 양수자 손성민 씨가 32,500주 남았네요. 주주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인 것 같네요. 다음은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렌투는 반기 보고서가 어마어마했었죠. 하웨이향 매출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번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일단 지난 분기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니 비용 관리도 힘들었을 테죠. 영업 손실을 보았고 순손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누적된 실적이 워낙에 상당했어서 누적 실적으로는 전년 동분기보다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렌투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지속적으로 실적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실적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쉽네요. 또한 아렌투는 전환권 행사 공시가 떴어요. 20억에 대한 물량을 보통주로 전환 행사한 것인데요. 아렌투에게는 100억의 시비가 있었죠. 80억이 안다스, 20억이 시스퀘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억을 전환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시스퀘어 쪽이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네요. 아렌투는 LTCC라는 상당히 독보적인 사업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을 보인다면 이 제품의 폭발적인 쓰임이 아직이라는 생각인데요. 해당 산업과 제품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사와의 문의를 통해 수요 예측을 해야 할 것 같고 증설 계획도 어찌 될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다음은 원방테크입니다. 원방테크도 상장 이후 첫 보고서이죠.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성자산도 증가했지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부분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채무증권, 출자금, 지분증권 등이 포함된 항목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유형자산도 취득 등의 이유로 증가했고요. 계속해서 자산이 커지고 있네요. 원방테크는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엄청난 비율입니다. 후덜덜 실적을 봐볼까요? 매출은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니 좋네요. 영업이익은 판관비의 증가로 소폭 꺾였어요. 당기순이익도 꺾였고요. 그러나 스몰캡 이기에 매출만 늘어나고 있다면야. 이런 부분은 아직 문제될 건 없어요. 누적 실적은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죠. 원방테크와 지사들의 실적이 모두 좋아졌고 자회사인 클린룸 전문업체 옵트의 실적도 좋아졌네요. 지난해 크게 증가했던 2차 전지 드라이룸 미국 지사의 실적도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더디네요. 반기 기준 69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로 편입된 교량업을 하는 사면 PF의 실적 성장도 눈에 띄네요. 삼락건설이라는 회사가 중소회사로 이번에 신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르게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재무면에서 보나 손익면에서 보나 역시 별점 4.17점의 기업답네요. 현재 환율이 1100원도 깨지려고 하는데요. 환율 상승기와 겹치면 원방 실적 상승은 작살났을 텐데 시기가 아쉽군요. 이번에는 대동공업입니다. 대동공업은 지난번에 토지재 평가로 인한 자산 증가가 있었는데 그 외 자산 부분에서 특별히 다룰 건 없어 보이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인 흑자로 재정 상황이 좋아짐을 알 수 있네요. 작년 실적이 크게 상승한 것이었는데 올해도 그러한 실적 성장을 지속해주고 있네요. 좋아요. 다만 반기 기준 10% 수준이었던 영업이익률이 3%대로 꺾였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드니 역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듯 싶네요. 영업외적인 부분으로 당기순이익도 좋게 가져갔습니다. 대동공업 자회사들의 실적 변화인데요. 이게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직접 보시면 편할 텐데 고르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네요. 저는 대동공업의 지속적인 실적 개선은 좋지만 추가로 계절적 요인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유니트론텍입니다. 이거 두 편으로 나눠야 하나요? 영상이 상당히 길어지겠는데요. 유니트론텍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는 회사였죠. 일단 유니트론텍도 순이익이 나고 여러 항목이 고르게 증가하여 재무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유니트론텍도 작년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실적이었는데요. 올해 매출도 역시 그 성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하는 유니트론텍의 영업이익률은 3%가량이었죠. 이번 분기에는 판관비의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니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요. 유니트론텍은 유통업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매출을 크게 성장시켜 영업이익을 높이거나 영업이익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유니트론텍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지난주에 다뤘던 NCN입니다. NCN은 순손실을 지속하고 있던 기업이었죠. 따라서 계속 부채를 늘리면서 그것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즉 적자지속이다 보니 계속 자금 조달을 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12, 전환상환 우선주
심지어 최근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도 하며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회사인 넥스트칩은 전환상환후 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새 건을 추가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적을 볼까요? 매출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프상 기울기로 치면 계속 가파른 모습일 것 같네요. NC에는 3분기 실적 공시 전에 잠정 실적을 냈었는데요. 그 수치가 일치하네요. 올 NCN 도덕적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정 실적으로 뒤통수 때리는 기업이 은근히 있거든요. 가파른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손실이나 당기순 손실을 보면 아직 비용 부분 개선은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매출이 계속 증가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순익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 비용은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개화되지 않은 산업을 하는 만큼 성장이 매출로 꾸준히 보인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NCN 실적 성장은 자회사인 넥스트칩이 든든히 해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NCN은 팹리스기에 자체 제조 공장이 없었는데 블랙박스 관련해서 최근 공장을 설립했었죠. 그래서 생산 능력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반기 기준 가동률은 93%이었죠. 3분기 기준은 78.7%로 줄었네요. 하지만 줄은 게 아니에요. 직접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줄은 것이지 실제 생산량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업도 꾸준한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제품별 변화를 보면 영상 처리 칩 내수 그리고 블랙박스 내수 수출 모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화면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화면이 작아서 제가 표시만 해두었으니 자세히 보실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3분기 보고서를 리뷰해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하나씩 다루려다 보니까 자세히 다루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저희 주에서는 계속해서 스몰캡 기업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까지 꽤 많은 스몰캡들을 다루게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다뤘던 모든 스몰캡 기업들을 리뷰하기는 정말 버겁겠죠. 거의 불가할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제가 간략히 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기업과 잉크테크처럼 공부할 내용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리뷰를 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3분기 실적이 꺾인 기업들도 많고 괜찮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저조한 주가 흐름들이 보이네요.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도 일단 투자금을 지킨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지켜가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파악하여 돈을 안전하게 크게 부풀려야 돼요. 주가는 언제나 위로 아래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절대 주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적정 가치를 파악하여 뚝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투자금은 결국 크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절대 만만치 않죠. 3분기 동안 수고해준 기업들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한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